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지성 강사입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평소에 이렇게 하시는 대화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주의 깊게 귀 기울여서 듣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언니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의 언니예요, 저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유아이명 공부를 하시는데 정말 고생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공부는 열심히 하죠. 그거는 좋아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안 하고 합격하고자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딴 길로 가는 거는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파서 저 혼자 눈물 짓습니다. 자, 제가 선생님들의 그런 시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 때문에 눈물 짓는 그 이야기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시험은 절대 아날로그식으로 단답식 옛날로 절대 회귀하지 않습니다. 종합적 사고력 문제, 열린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기존의 기출로 우리가 늘 이것만 공부하면 돼 라고 생각했던 그 범위를 올해는 벗어났잖아요. 우연한 현상? 아닙니다. 선생님들을 골치 아프게 하려고 교수들이 그렇게 문제를 냈다?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선생님, 작년 인천 2차 면접시험에서도 시대가 바뀌었을 때 엘빈 토플러의 소설을 들어서 시대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어요. 단답식 문제는 옛날 1차 산업시대, 2차 산업시대, 그죠? 농경사회, 뭐 이런 시대의 문제예요. 자, 3차 산업사회도 지났어요. 후기 산업사회가 서비스 산업이 막 확장된 그런 사회였거든요. 뭘 생산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영역의 섹터가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이젠 그것도 지났어요. 이제는 4차 산업사회입니다. 자,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4차 산업사회 이후를 활보하고 다닐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유아교사가 아날로그식의 단답식을 기억하는 그런 교사여야 하겠습니까? 그런 교사를 뽑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유아들한테 정말 몹쓸 짓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유아들이 앞으로 살아갈 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길러줘야 되고 우리는 그런 교육을 하기에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옛날의 객관주의 시대가 아니라 구성주의 사회예요. 구성주의적인 지식은 단답식이 아니에요. 자, 지금 선생님들 어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누군가가 선생님들께 거짓으로 호리는 거짓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시험은 절대 과거로 회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절대 옛날 같은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자, 점수 주기 위해서 일부러 한두 문제 낼 수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대세를 과거로 돌아가는 걸로 생각하고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정말 시행착오입니다. 선생님들, 제가 이거 녹화하면서 정말 선생님들 눈물 흘리면서 녹화합니다. 정말. 선생님들 어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시험은 절대 과거로 회귀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앞으로 나아가요. 선생님 지금 경쟁률이 몇 대 1입니까? 평균 경쟁률 20대 1이 넘는데 남들처럼 대충대충 준비하면서 옛날 거나 보시고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대안은 없어요. 공립교사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이 시기를 지나면 이제 유치원도 공립교사 되기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은 문이 넓은 거예요. 자, 선생님들 절대 시험은 과거로 회귀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종합적 사고, 열린 문제, 구성주의에 맞게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2015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맞게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아중심, 놀이중심.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레지오 에밀리아 유치원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어요. 자, 지금도 그것이 좋은 교육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세대를 살 아이들을 준비시키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 일제시대 교육, 일제강점기 교육 너무 싫어하시죠? 그때 어떻게 교육했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의 창의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일본 본토에서는 창의적인 미술 교육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한국에서는 초중고등학교한테 절대 창의성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미술도 줄대고 똑바로 긋는 거 이런 거 가르쳤어요. 선생님들 단답식 전부 일제시대의 잔재입니다. 그게 좋으세요? 지금 교육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자성운동이 일어난 지 오래됐고
단답식의 문제들은 전부 다 군사문화, 일제시대의 잔재들입니다. 그것이 좋으십니까? 시대는 변했습니다. 이제는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에요. 디지털 시대고 4차 산업 시대를 살아갈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그런 교사들을 뽑고 있습니다. 자, 지선쌤은 반드시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르칩니다. 만약에 옛날로 돌아간다면 저는 얼른 옛날 거 준비해서 선생님들 가르쳐요. 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셔야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하실 수 있고요. 과거를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한테 범죄입니다. 이 아이들 어떡합니까? 자, 인천 면접 문제 보셨잖아요. 엘비토플로 문제. 강상류에 지금 원시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강상류에 댐을 만들고 있는데 계속 물고기 잡는 것만 가르쳐서 그 부족이 없어졌어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만 준비하는 회사나 이런 데는 다 망해요. 자, 지금 디카 찍어서 우리가 지금 각자 다 사진 찍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옛날 필름 만드는 회사들 미래를 준비 안 하던 것은 전부 망했습니다. 자, 뭐 레트로 복고 좋아요. 근데 그 레트로 복고도 다시 재구성하는 거예요. 현대의 흐름에 맞게 다시 재구성한 거지 옛날 걸 그대로 갖다 쓰면은 그걸 누가 받아줍니까? 자, 교육은 더욱더 미래지향적이어야 해요. 교육은 백년지 대계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을 길러가는 그런 보람된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자,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서 얘네들 다 죽게 만든다? 해체되게 만든다? 앞으로 할 게 없게 만든다? 말이 안 되죠. 유치원 교육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교육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유아교사를 뽑는 문제는 구성주의, 4차 산업시대, 열린 문제 이런 거에서 근거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앞으로 유아교육 과정이 바뀔 수 있지만 결코 단답식 문제, 아이들 교사 주도적으로 애들을 막 이렇게 창의성을 죽이는 문제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가 못 살 때는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빨리 읽기 쓰기 세마기 막 가르치기만 해도 너무 힘드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시기를 지났어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에서 특히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 얘기들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지만 일제강점기 때는 일제고사라고 해서 시험 봤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단답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 때는 창의성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잘 살면 안 되니까. 자, 그런 교육이 좋으시면 계속 공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임용시험에 붙기는 힘드실 것입니다. 자, 선생님들 잠에서 깨어나세요. 깊은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앞으로를 향해서 준비하는 지선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선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공부의 방향을 맞추신다면 선생님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 대로 좋은 성과가 나타나실 것입니다. 공부는 도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운이 아닙니다. 한 만큼 성적이 나와서 열심히 한 사람이 붙는 것이 시험이고 그것이 공부의 매력입니다. 자, 선생님들 방향을 똑바로 맞춰서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